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네, 오늘도 더 정확하고 빠르고 알찬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우가 4만 포인트를 넘지는 못했지만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우리는 이런 분위기를 역시 이어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이런 미국의 훈풍을 그대로 받으면서 좀 함께 랠리를 펼쳐줘야 되는데 모멘텀을 이어받지 못하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계속 악재들이 나옵니다. HLB 충격이 있었고, 그리고 어제는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블록들 이야기가 나오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시장이 힘든 상황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내일인데, 내일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을 우리가 받아들면서 시장을 출발할 것이고, 장중에는 또 금통위가 있으니까 이런 결정들이 내일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의 방향성 다소 아쉽습니다. 글로벌 증시와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내일이면 AI 반도체 관련 기업들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성 정해지고요. AI와 관련된 섹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체크 잘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저희와 함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도 좀 차분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 시장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슈레이더에서는 시장이 어려운데 그래도 계속 가는 업종이 있습니다. 음식료 업종 이야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오늘도 이 음식료 업종 올라타야 되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겠고요. 자, 그리고 간밤에 또 유럽 쪽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AI 규제법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AI 관련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포인트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화장품 1분기 수출 괜찮았는데요. 어제도 불꽃을 쏘아 올렸죠. 네. 과연 오늘도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와 함께 순환매 장세 속에 어떠한 종목, 어떠한 섹터를 눈여겨봐야 될지도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코노미 톡에서는 어제 일단 HLB가 하락을 멈추긴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HLB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앞으로의 투자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함께하는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마무리된 미국 증시 여전히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S&P와 나스닥이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돌파를 해줬고요.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전반적으로 눈치 보기 장세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부분들이 더 많이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간밤에 연준 의원들의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었는데요. 금리 인하를 앞두고 아직까지는 신중론이 조금 더 짙어지는 분위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위해서 우리는 아직도 더 많은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발언도 나왔었는데요. 이 FOMC에서 상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같은 경우도 이 금리 인하에 앞서서 보다 많은 근거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경제는 이제 연준이 기대하는 수준에 가까워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 시장이 크게 약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화 정책 기조 완화를 지지하기에는 인플레이션 지표들을 더 확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금리 인상은 배제하고 있다라고 또 반대되는 이야기를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연준 관리들이 경제를 둔화시키지도 또 자극하지도 않는 금리 수준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간밤 연준 위원들은 지난달 인플레이션의 일부 완화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진전을 몇 달 더 지켜봐야만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라는 보수적인 이야기를 보여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일단 9월 정도가 되면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올해 12월까지 2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채금리는 2년물과 10년물 모두 간밤에는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어서 유럽 소식도 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이었죠. 세계 최초로 AI 기업들이 지켜야 되는 규제법과 관련해서 EU가 입을 열었고요. 간밤에 해당 규제법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EU의 규제는 AI의 위험을 총 4가지로 나눠서 규제를 진행한다라고 하고요. 허용 불가능과 고위험, 제한적 위험과 저위험 등 4개의 단계로 나눠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규정을 어긴 업체들에게는 아주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라고 하는데요. 최대 3,500유로, 원화로는 5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 세계 매출 7%에 해당하는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부분이 될 텐데요. 현재 가장 강한 등급으로 불리는 허용 불가능 등급에는 공공장소에서 이용되는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 시스템이 사용이나 혹은 인터넷에서 타인의 얼굴을 가지고 와서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또 자율주행 자동차나 의료 장비와 같은 제품 등 이 고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AI는 위험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 품질 기준 충족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AI법의 본격적인 적용은 오는 2026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우선 법안 발효 6개월 뒤부터는 바로 인터넷이나 CCTV 영상에서 얼굴 이미지를 무단 수집하는 데 AI 사용이 금지됩니다. AI법은 유럽의 비회원국에게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다른 국가나 지역에서도 유럽의 AI법을 모범 지침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AI 산업의 성장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규제도 함께 발맞춰 나아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죠. 그리고 간밤에 또 나왔던 소식입니다. 아마존이 엔비디아에서 주문하고 있던 서버칩 주문을 중단했다라는 게 전해지면서 오늘 엔비디아는 장 초반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1% 넘게 가격 하락이 나왔지만 장 마무리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세계 최대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죠. 아마존 웹 서비스가 엔비디아의 그레이스 호퍼 칩에 대한 이전 주문을 완전히 중단했다라고 보고서를 통해서 내용을 전해왔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프로세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엔비디아는 이 호퍼 아키텍처 GPU라는 제품을 주력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는 보다 향상된 제품인 블랙웰 아키텍처 GPU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아마존은 보다 고도화된 블랙웰 GPU 출시를 앞두고 기존의 호퍼 GPU의 구매를 중단했다라고 밝혔고요. 이 호퍼 블랙웰 출시 간격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차세대 제품인 블랙웰 구매를 위해서 현재 기존 제품의 구매를 중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소식으로 장 초반에 주가가 흔들리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는 가격 방어에 나서는 모습이 나왔고 일단 월가에서도 긍정적으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해주고 있는 만큼 내일 발표되는 실적, 이 엔비디아에게는 또 어떤 방향성을 불러일으킬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네, 글로벌 포커스 전문가의 시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미증시 어떻게 흘러갔고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할지 유한타증권 천안본부점 김정섭 과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선 나스닥 S&P 500 또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긍정적인 전망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어떠한 부분 좀 보셨습니까? 네, 간밤 뉴스 증시는 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는데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모두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 AI PC를 선보이며 주가가 장중한 때 432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의 지수들의 상승이 뒷받침되었고 특히 테슬라가 전기트럭 생산 이슈로 6%대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FOMC 회의로 공개를 앞두고 연준의 매파로 불리는 윌러 이사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불필요하다고 발언하며 지수 상승에 불을 붙였는데요. 최근 4월 CPR을 비롯하여 추가적인 물가 상승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금리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었습니다. 뉴욕 증시가 잇따라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월가 주요 금융기관들이 일제히 S&P 500 지수 전망치를 상향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수 전망치를 현 수준보다 5% 이상 오른 5,500 중반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월가 전망치 상향이 잇따른 배경으로는 예상보다 더 강력한 미국의 경제 성장과
주요 기업들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 속에 가이던스 상향 의견이 뒷받침되는 모습입니다. 한편 중화권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는 약세 흐름을 보이며 미 증시와 디커플링 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증시 과열로 인해 지수가 상승하면서 단기 차익 실현 매도세가 이어진 모습으로 상승을 보였던 부동산주와 자동차주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진행되는 양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기술주들이 1분기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였고 지난해 대비 자사주 매입 규모가 40% 이상 증가하며 기업 경영 개선 속에 주주 환원태가에 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증시는 등락을 반복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의 좋은 분위기 속에 이러한 매기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 증시 연일 흐름 좋은데 국내 증시 이와 좀 디커플링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연동돼서 갈까요? 출발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금일 국내 증시는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 일단 상승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흐름이 장 막판까지 이어질지는 좀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전일 국내 증시는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우세하며 2720포인트대로 다시 후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의 사흘 연속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삼성전자가 다시 하루 만에 반락하는 모습 속에 에코프로모티바 악재에 2차전지 섹터가 급락하며 시장이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자동차 그리고 소비 섹터가 강세를 보여주며 차분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었는데요. 지난 금요일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신약 관련 보안 요구를 받은 HAB가 2거래 연속으로 하한가를 기록하자 일부 투자자들이 하한가 따라잡기 등에 나서며 개별 종목들 간의 변동성이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에코프로머티 또한 2대 주주가 약 2천억 규모의 지분을 블록지로 매도했다는 소식에 급락을 보이면서 2차전지와 화학, 더 나아가 친환경 섹터까지 하락하며 전반적으로 불안한 장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확대되는 와중에도 강세를 보이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바로 최근 주도주가 부재한 가운데 중심 섹터로 떠오른 K컬처 관련 섹터입니다. 기존 K컬처 관련주라고 하면 엔터나 영화 섹터가 주를 이룬다고 보았다면 최근에는 식품주가 새로운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여기에 화장품 쪽도 기존 중국 특수가 없어지고 미국 수출이 대폭 증대되면서 새로운 판매 시장을 개척함에 따라 소비주가 다시 한번 K컬처의 중심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큰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국내 시장은 내일 아침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을 가지고 시장을 대응해야 할 텐데요. 엔비디아가 시장 전망을 넘어서고 가이던스를 올린 뒤 그나마저 상회하는 흐름을 이어가면 AI 붐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약세 조짐이 있을 경우 시장 전반에 큰 악재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생각하셔서 조금 관망의 자세로 하루를 보시는 것도 오늘 시장 대응하신 전략으로 유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미 증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면서 경계감이 확산될 것이다. 한 걸음 쉬어가는 조금 느린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글로벌 포커스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슈 레이더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포착해야 할 이슈 여기에서 종목 투자 전략까지 한 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슈 레이더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 그리고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요일에 휴일이 많아가지고 오랜만에 두 분 또 뵙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은 또 어떤 이슈를 오늘 포착하셨을지 먼저 이지은 대표가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음식료 기업들이 해외 판매 호주에 힘입어 최근 증시 테마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통상 5%였던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되는 기업들도 속속 나타나면서 먹거리 테마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증권업계는 라면에 이어서 떡볶이와 김밥 등에도 세계적인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지은 대표가 포착한 이슈는 음식료 관련된 업종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에 내내 지금 음식료 업종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지은 대표와 이야기 나눠볼 텐데 미국에서는 엔비디아나 AI 관련 종목들이 주도주로 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음식료 업종이 주도주가 네. 되고 있어요. 이게 맞는 건지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갈 거라고 보세요? 음식료 업종? 네, 일단은 미증 씨랑 좀 분위기가 상반되기 때문에 네.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는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네네. 같은데요. 지금 화장품 쪽이랑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높은 실적의 이제 안전성을 기반으로 해서 보통 이제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경기 방어주로 시장에서 많이 꼽히는데 네.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방어주가 그렇게 잘 가는 시기는 아닌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 쪽 수출 쪽에서 굉장히 K푸드 같은 경우에도 K화장품처럼 호조를 보이면서 좋은 실적이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또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서 네. 실적에 대한 또 성장성까지 같이 더해져서 시장에선 좀 부각도가 높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동안 이제 외식 물가도 상승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 사람들이 집에서 많이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또 가공된 식품들이 요즘에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그쪽으로 수요가 많이 쏠리면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도 요즘에 흐름이 아주 좋아지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 인상에 대한 효과는 내수 시장에서는 기대하기는 좀 힘들 수 있어요. 정책적으로 일단은 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게 힘든 가운데 이제 내수 시장이 어려우면 주가가 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와 다르게 해외 쪽에서의 호조가 너무나도 좀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K화장품과 같이 음식료 업종을 좀 보셔야 된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지금 만두, 이제 비비고 만두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에서 2위와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김밥도 미국에서 없어서 못 팔릴 그러니까요. 정도라고 네.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는데 지금 김밥 사려고 계속 아침마다 가는데 품절 사태가 일어나서 도대체 언제쯤 먹을 수 있는 거냐라는 이런 한 유튜버의 이런 영상이 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이러한 지금 K푸드들의 인기는 한류, 드라마, 무비 뭐 이런 쪽과 같이 해서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호조는 앞으로도 좀 지속될 것 같고 지금 해외 시장에 대한 공략도도 한층 더 빨라졌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된 성장 속도, 그에 따른 또 실적의 우호적인 환경들도 같이 좀 빠르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저는 앞으로 단기적으로도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좀 계속 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 같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음식료 업종에 대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는 뭐 음식료 업종 자체의 특성도 있지만 수출주이기도 하고 실적, 거기에 따라서 실적도 잘 나오니까 수출주, 실적주로 아무래도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음식료 업종의 최근의 흐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많이 올랐다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인데 어떤 분위기인지 고은변 앵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음식료 기업들 전거래일 많이 상승했던 만큼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경기 방어주를 넘어서 수출주, 실적주로서 자리매김하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업, 라면 기업이죠. 삼양식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일 0.9% 하락하면서 50만 원 선을 내어주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이 8거래일간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하루 만에 좀 힘이 나타난 거고요. 30만 원이었던 주가가 50만 원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던 만큼 이 하락의 폭이 그다지는 크진 않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게 어제 쉬어가는 이 타이밍에 외국인이 7거래일 만에 매수를 선택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함께 냉동 핫도그, 김밥으로 유명한 우양 같은 경우에도 2.3%가량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최근에 많이 상승하면서 음식료주를 좀 대표하는 기업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CJ시푸드 전일에도 3% 이상 상승하면서 5일 차트를 보더라도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6거래일째 상승하고 있고요. 기관의 매수가 특징적입니다.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바나나맛 우유의 선풍적인 인기에 힘입어서 영업이익률의 개선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0.2%가량 오름세가 확인됐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음식료 기업들 최근에 시세를 지속적으로 강하게 분출하다가 한 걸음 쉬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과연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픽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최근에 음식료 업종 관련 종목들 흐름을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잘 골라서 다시 한번 시세 분출할 음식료 업종을 골라봐야겠습니다. 이진 대표님 첫 번째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이제 우양 같은 경우에 우양. 저는 좀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요. 김밥 쏘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원래는 핫도그 기업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네. 이제 기업인데 그동안 이제 코스트코라든지 이런 미국의 대형 마트에 입점하는 모든 핫도그의 OEM을 또 맡아서 하는 기업이고 대형 마트에 납품하는 국내에서 또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도가 높았는데 이제는 핫도그를 넘어서서 김밥 쪽에 좀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도 계속 가격이 올라간다는 네네. 소식도 며칠 전에 나왔는데요. 이 김 인기가 힘입은 것도 김밥에 대한 선호도 올라가는 것도 한몫한다라는 이슈도 같이 있었고 지금 이제 중국하고 우리나라, 일본 이렇게 세계에서 세 개국이 유일하게 그 김을 생산을 하는데 지금 중국과 그리고 일본 쪽은 좀 흉작이라서 안 좋고요. 우리나라 김이 굉장히 좀 우호적인 환경에 그리고 기술력도 두께를 조절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품질에서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또 K푸드, 김밥의 인기가 고공행진을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양의 냉동김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4월부터 미국에 2분기부터 좀 납품이 될 거고요. 그리고 4월부터 납품이 돼서 2분기부터 실적이 좀 찍힐 거고 월 캐파 같은 경우에는 90만 개가 납품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월 그렇게 이제 납품이 되다 보면 매출 규모로 했을 때는 20억에서 25억 정도가 실적에 찍힐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저는 굉장히 앞으로 좀 기대를 가지고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우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총이 1,000억이 넘지 않기 때문에 그쵸. 물론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아직까지는 몸집을 키워나갈 수 있는 부분들도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저께는 좀 쉬어가는 구간을 보여주긴 했지만 최근에 거래량도 제법 들어오면서 시장에서의 이제 우양의 존재감을 좀 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냉동김밥 관련해서 지금 유일하게 또 시장에서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양 뭐 최근에 부각이 많이 되고 있죠. 그전엔 사실 저희도 잘 모르는 생소한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김밥, K푸드 이야기 나오면서 우양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제 좀 쉬었어요, 우양이. 가격 전략 네.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시총이 좀 적은 만큼 앞으로는 저는 상방이 더 많이 열려 있다라고는 보지만 또 이제 업황이 쉬어가는 구간도 같이 나와줄 수는 있기 때문에 네네. 일단 1차적으로는 저는 목표가는 6,000원을 잡고 대응하시면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단기 이평선을 좀 훼손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4,800원 부근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양 오늘 다시 한번 좀 시세 보여줄 수 있을지 어제 잠깐 쉬었는데 한번 기회를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양 봤고요. 한 종목 더 보죠.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일단은 불닭볶음면 때문에 이제 삼양식품이 삼양식품 보시고요. 워낙 탄력이 있었는데 네. 지금 삼양식품을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그러니까요. 해서 일단은 농심이라는 종목을 예, 좀 농심.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1분기 때 실적은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실적이 있긴 했지만 이제 2분기부터는 이제 캐파가 미국 쪽에서의 공장 증설에 대한 모멘텀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이쪽 관련돼서 앞으로는 좀 더 기대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1분기 매출을 보면 라면 쪽은 북미 시장에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또 증설까지 하게 되면 더욱더 또 매출의 캐파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것보다도 유럽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해서 유럽에서의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봐야 될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럽에서 지금 계속해서 영업에 대한 공급망도 확대를 하고 있고 또 유럽 한 군데서만 인기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계속 좀 확장을 하고 있어요. 유럽 네. 안에서도. 그래서 앞으로의 좀 이런 유럽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좀 가져갈 수가 있고 어저께 제가 궁금해서 이제 사이트에서 어떤 식품들을 또 새롭게 들어온 메뉴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봤는데 일단 이제 농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잘 나갔던 라면과 스낵이 여전히 좀 견고하고 그쵸. 네. 최근의 제품들은 좀 인기 있는 제품들은 아직은 없긴 하지만 그 전에 이제 좀 인기 있었던 육개장, 김치사발면 이런 것들도 좀 해외 시장에서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사이트에 들어가면 레시피를 굉장히 상세하게 적어놨고 또 참여할 수 있는 레시피를 또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레시피의 또 확장이 결국에는 라면 매출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 흐름 좀 답답하실 수는 있겠지만 농심 같은 경우에는 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저는 하반기를 좀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삼양식품이랑 일단 농심이 시가총액이 역전이 됐어요. 이러다 네. 보니까
시장에서는 삼양식품을 따라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역전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농심이 좀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만회하면서 삼양식품 따라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좀 상존하는 것 같아요. 좀 대치하는 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삼양식품은 지금 목표 주가를 어마무시하게 네, 그쵸. 지금 올리고 있어요. 네. 증권가에서. 그래서 저도 일단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지금 불닭볶음면의 판매량이 그리고 각국에 맞춰서 입맛에 맞춰서 계속 출시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나라별로.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 여력은 남아있다라고도 보긴 하지만 지금 이제 투자자의 입장에선 사실 지금 가격대에 좀 진입하는 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키 맞추기가 농심이 아예 죽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키 맞추기는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반기에는 뭐 캐파 증설 그리고 유럽 시장 더 확대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런 호조를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하반기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주가 흐름을 맞춰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삼양식품은 뭐 PBR이 지금 거의 6배, 6배까지 올라간 상황인데 농심은 아직 한 배, 1배도 안 됩니다. 이런 상황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따라서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농심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음식료 관련된 이야기 이번 주에 계속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김덕호 대표님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는데 또 어떤 종목 보세요? 저는 오리온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계속 미시네요. 사실 이제 뭐 그동안 식료품주들이 다 갈 때 유일하게 안 간 종목 중 하나가 어떻게 보면 오리온인데, 그쵸. 그러니까 실제 뭐 제과 쪽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리가켄바이오 인수 때문에 영향도 좀 꽤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제 지난 1월달에 이제 리가켄바이오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오리온이 잘 성장하고 있는데 10% 정도 후퇴를 할 것이다. 이런 이제 우려감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주가에 대한 낙폭이 있다 보니 기존에 이 종목을 좀 유지하시려는 분들은 좀 신용잔고 의존율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요. 오히려 리가켄바이오 인수에 대해서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이탈이 바뀌게 되다 보니까 손바뀜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거래량 기준으로 좀 보신다면은 리가켄바이오 인수 이후에 대한 거래량이 직전에 대비했을 때 약 3배 이상이 다시 올라간 상황인데 저는 이런 시점에서 봤을 때 지금도 여전히 초코파이 매출은 잘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초코파이가 뭐 민트 초코 맛도 있고 바나나 맛도 있고 여러 가지 출시하는데 지금 미국에 살구 맛하고 망고 맛 그리고 카라멜 맛 초코파이가 인기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거 러시아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요? 러시아 노브스피르크 공장에서 만든 건데 이게 그럼 어떻게 저희가 하느냐? 보따리 상들이 지금 암 거래를 했기 때문에 도착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오리온 입장에서는 브랜드 이지도를 높인 건 사실인데 이게 당장 러시아에서 만든 상품이 미국에 수출이 안 되는 상황에도 수출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브랜드에 또 오히려 좀 부담을 좀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지금 시장 장악력이 굉장히 탄탄한 제품들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오리온이고 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닥터를 비롯해서 지금 이제 홈밀 리플레이스먼트 그러니까 HMR을 기준으로 우리가 흔히 뭐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섭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국내에서 이 닥터유 브랜드가 과연 천억을 달성할지 저는 올해 가능성을 조금 많이 높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이 브랜드 달성을 위해서 이제 해외 수출 쪽에서 닥터유 브랜드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진출하는지 여부는 이제 내년까지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저는 제과 쪽, 식품 쪽에서는 상당 부분 저평가되는 점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음식료 업종 다시 한번 또 살펴봤어요. 오늘은 뭐 라면에 김밥에 초코파이 이야기까지 아주 아침부터 맛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계속해서 좀 상승 여력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찍히는 실적들을 잘 봐야 되겠고요. 해외 쪽의 수출이 어느 정도까지 개선되고 성장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더 갈 수 있다라는 의견들 주셨으니까 저희도 오늘 시장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김덕호 대표가 포착한 이슈 두 번째로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세계 첫 AI 규제법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유럽연합의 AI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다음 달 발효되는데요. 최근 생성형 AI 시스템으로 인한 허위 정보 확산 등의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가운데 의료, 교통, 교육 등 전반적으로 고강도 규제가 담겨 있는 만큼 전 세계적 규제의 기준이 될 가능성도 큽니다. 이번 법안 통과 국내 증시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알아보시죠. 자, 두 번째 김덕호 대표가 포착한 이슈는 AI 규제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간밤에 유럽에서 이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따끈따끈한 이슈인데 자, 일단은 유럽에서 세계 최초로 마련한 포괄적 성격의 인공지능 AI 규제법 이것을 시행한다, 본격 시행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보면서 좀 놀라기도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건지 좀 체크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AI 규제법이라고 하는 건 사실 작년도부터 계속 이제 거론이 돼 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생성형 AI, 그러니까 챗 GPT를 비롯해서 뭐 달리라든가 여러 서비스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에 대해서의 이제 부정적 여파들도 마찬가지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쵸. 즉 올해 이제 올해 이제 미국 정치 컨설팅 업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올해 가장 큰 위협 탑 10 중 한 가지,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4위에 들어가 있는 리스크 중 한 가지가 뭐였냐면은 바로 이 통제할 수 없는 AI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럽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서도 이제 AI의 남용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잘못된 정보의 양산과 이걸로 인한 사회적인 어떤 혼란 이야기 이런 부분들을 좀 대응을 하자라는 부분이 이 AI 규제법의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펜타곤이 습격당했다라고 해서 뭐 5월 22일 날 이런 뭐 깜짝 가짜 놀랐죠. 예. 뭐 블룸버그 가짜 트위터 계정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날 미국 증시도 한번 1% 가까이 후퇴했다가 다시 네네. 상승했었죠. 자, 이런 영향들을 좀 봤을 때는 이게 만만하게 볼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고 있고 뭐 심지어는 지금 이제 AI를 활용해서 뭐 음란물 유포라든가 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좀 많이 터지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가 항상 논란이 됐었는데 단순히 이건 범죄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기에는 구속력이 너무 약하고 또 이 AI 상품 자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그 통제를 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바로 어제 이제 21일에 이제 교통통신에너지이사회에서 이제 AI 규제법에 대해서 최종적인 승인을 했는데 이 법안은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이제 6개월 동안 이제 공표를 하고요. 이제 12개월 후에는 그로부터 12개월 후에는 다시 이제 범용 AI에 대해서도 이제 전반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겠다라고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적용은 2026년 중반 정도부터는 모든 AI 기업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다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일단 위험 단계를 4단계로 나눴습니다. 네. 이제 자세한 부분들은 조금 이제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지만 이제 가장 위험 등급으로 이제 포함되어 있는 단계가 어떤 것들이냐면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뭐 의료 그리고 자율주행, 교육, 그리고 보건 그리고 공공 서비스 이쪽입니다. 자,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뭐 AI 하면 의료 AI 해서 뭐 루닛이라든가 뭐 여러 종목들 계속 그러니까요. 거론되고 있었는데 왜 이런 현상들이 나오느냐? 이거는 말 그대로 지금 사람에 대해서 AI를 관리를 할 때 AI에게 전권을 맡기지 않는다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생명이 달린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제 AI를 활용해서 뭐 암 진단이라든가 아니면 뭐 병명 진단과 이제 치료 기술들까지도 지금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 뭐 제약 분야 같은 경우에는 신약을 만드는데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사람이 이제 관리자가 없이 AI에게 전권을 맡았다가 나올 수 있는 후폭풍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지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기준에서 바로 이런 법안들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CCTV에서 뭐 어떤 행인이 얼굴을 포착을 해서 저 사람 아이가 얼굴을 보니까 30대 남성의 옷차림은 어떻고 어떤 스타일이고 이런 거를 이제 정보 추출을 하는 것에 제한을 두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사실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쵸. 그동안에는 활용했던 CCTV라든가 뭐 이런 정보 동의 간단하게 받으면 됐었는데 최근에는 구글 아이디 하나 만들 때도 굉장히 동의가 뭐 깐깐해지고 규정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도 여기에 대한 충격 여파를 벗어나긴 좀 어렵다라고 그런가요? 보고 있고요. 오히려 여기에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가는 어떻게 보면 중국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뭐 일론 머스크나 뭐 굉장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다시 중국에 지금 들어가려는 원인도 아무래도 이 AI 규제에 대해서의 실질적인 정보 수집이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우회적으로 좀 정부와 지금 협력하는 관계로 가지 않나 이런 좀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 AI 규제법 자체는 사실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규제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라고 볼 때면은 일단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AI 기업들이 단기간 좀 조정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민족인가 반드시 답을 찾는 밑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좀 오늘 장중에서 한 일주일 정도의 조정이 네. 있다 하더라도 너무 큰 여파는 걱정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안타까운 사실도 하나 있습니다. 이 AI 규제법 사실 우리나라가 최초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과기부에서 작년부터 해서 계속 이제 논의가 됐었는데 작년 2월에 이제 그러니까 여야 합의를 해서 제출했던 7개 법안이 이제 네. 예산 소위를 이제 넘어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21일이었던 바로 어제 방통위에서 이제 이 전체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불발돼 버렸습니다. 지금 뭐 정책적 논의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야가 좀 싸우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좀 결론이 좀 났었다라면은 조금 빠른 대응이 됐었고 우리나라도 R&D 예산이라는 걸 좀 확보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좀 아쉬움은 있다. 다만 네. 아직까지 지금 방통위에서는 이 라인 관련돼서 이제 지금 네이버 측에서 손을 들어주냐 네. 마냐 이것도 지금 논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AI 관련 육성이 좀 우리나라는 조금 지연되고 있다는 점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럽에서 이런 AI 규제법에 뭔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이런 게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AI나 인공지능, 뭐 빅테크들, 미국의 전 세계 기업들이 여기에 다 쏟아붓고 노력을 하고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런 거에 뭔가 걸림돌, 제동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이제 인물 사진을 활용하거나 하는 것, 특히나 지금 미국은 틱톡도 지금 금지를 하고 있죠. 네. 개인 정보를 이제 동의를 해서 뭐 초상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정보를 많이 빼가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틱톡 축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영향들은 유럽 지역에서도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틱톡 관련주들 뭐 이렇게 떴었던 많은 종목들은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자율주행 부분을 계속 시도를 하려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유럽 법안들이 제동이 걸린다고 하면은 결국은 시간 싸움밖에 없습니다. 이 법안이 지금 공표되면서 알려지기까지 6개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세부 내용들을 적용하기까지도 1년이 걸리다 보니까 이제는 저는 이제 우리 AI 기업들이 사실은 좀 촉발을 해야 되고 정부에서도 강력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럽에서 AI 규제법이 공표가 됐습니다. 어제 우리 뭐 서울 AI 정상회의도 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AI 뭔가 주도권을 못 잡고 있다 보니까 어제 메시지 나온 것도 별로 파급이 없었거든요. 이런 상황이 또 아쉬운 것도 한 스푼 좀 더해지는 상황이네요. 자, 그럼 이제 AI 관련된 투자 종목들에 대응을 해야 할 텐데 최근의 흐름은 어떤지 고은별 앵커 확인하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최근 국내 AI 관련 기업들 글로벌 시장과는 조금 동떨어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아쉽습니다. 어제만 보더라도 AI 챗봇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럼 기업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은 네이버가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라인 사태 이후에 주가가 탄력적이지 못한 모습 이어지고 있는데요. 3거래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의 이탈 나오고 있고 주가 역시나 3거래일째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상승과 하락을 하루 걸러 하루 사이 지금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고 전일 0.5%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14일에 급등 후에 지지라인 형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 AI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도 0.8% 하락을 했습니다. 1분기 매출의 분기 기준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기업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3%가량 하락을 했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3천만 명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1분이면 AI 휴먼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와 지금 협력 관계에 있는데 그러한 모멘텀으로 주목을 받다가 어제는 3%가량 하락했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여러 가지 이슈 그룹주들이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전일에는 4%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만 원대의 매물 부담감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I 관련 기업들 가운데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렇게 AI 규제법이 유럽에서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AI 관련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또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데 어떤 종목으로 저희가 공략을 해야 될까요? 일단 저는 이 AI 기업들 중에서는 이제 가장 강력한 방법은 이 언어를 활용해서 접근하는 기업들을 좀 접근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플리토입니다. 사실 플리토 같은 경우에 동시 통번역 서비스를 계속 제공을 하고 있고 자체적인 LLM 서비스를 계속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플리토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언어 모델들을 가지고 우리가 뭐 영상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뭐 사진을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이 사진도 이제는 이 자료를 어디서 학습했는지를 이제 출처를 이제 다 공개를 해야 되는 투명성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네. 저는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이것이 뭐 언어에 대한 저작권이라고 하면은 기존에 갖고 있던 뭐 우리 저서라던가 뭐 문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우회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안정적인 부분들은 이런 플리토라든가 특히 이제 실생활에서 필요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플리토는 더불어서 지금 이제 이미 고용노동부와 마찬가지로 지금 MOU를 체결해서 트랜스레이션 서비스를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 대상으로 행정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라고 한다면은 일단 적어도 보험이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이 접근해 있다. 이 부분을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플리토가 좀 최근에는 등락폭을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저는 이런 스윙 매매도 좀 괜찮게 보고 있고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4만 원 선까지도 조금 더 올려볼 수 있지 않을까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규제법에 뭐 좀 민감하지 않은 그런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있고 뭐 언어는 어쨌든 계속 써야 되는 거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종목을 좀 주목해보자. 첫 번째 플리토 주였고요. 한 종목 더 볼까요? 네,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한글과 컴퓨터. 결국은 이제 문서다라는 강점이 있고요. 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161%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AI와 클라우드 사업이 계속 강화가 됐다는 건데 이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한글과 컴퓨터 옛날엔 그냥 프로그램 하나 다운받아가지고 썼지만은 지금 이제 실제로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를 받거나 문서를 이제 교환하거나 이런 양들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 매출들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공조직이나 군대에서는 뭐 아무리 워드 좋다 얘기해도 한글 문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치안과 공공 치안과 서비스 유지에 안정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문서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설치항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웹 기반 서비스로 AI 사업을 이제 확대를 하겠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지난 18일에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였던 이제 한컴 데이터 로더를 이제 공식적으로 출시를 했고요. 이번 달 말부터는 글로벌 출시까지 지금 확정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언어는 한글만 해당된 언어가 아니라 이제 컴퓨터 언어까지도 이제 한글과 컴퓨터가 제공을 하겠다라는 기대가 커집니다. 더불어서 지금 이제 독스 AI,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주제를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문서를 완성해주는 그 초안 버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문성을 요구하는 수준이 계속 올라갈수록 오히려 한글과 컴퓨터를 구독하는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이렇게 요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하나 더 플리토를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 규제법이나 이런 거에 좀 벗어나 있는 규제에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골라주셨는데 근데 결국에 우리나라에서는 AI 관련해서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영향력이 크잖아요. 우리 시장에서는 네, 인공지능이.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타격받지 않을까 걱정도 좀 되긴 하는데. 일단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폴라리스 AI 이런 기업들이 계속 잘 갔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뭐 인스웨이브 시스템이나 뭐 여러 기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상대적으로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종목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제 약간 전문화된 영역에 좀 치중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꼭 써야 된다라고 물어봤을 때 대중들에게 물어봤을 때 공감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번에 챗 GPT-4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인들이 나 이거 내 머리 스타일 어때를 그냥 글로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답변을 한다는 자체는 저는 이게 AI는 결국에는 확장성 면에서 봤을 때 접근성이 이제 장벽이 무너뜨렸을 때 굉장히 빨리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지금 친구나 뭐 한글과 컴퓨터, 뭐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탄탄대로 좀 가고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소프트웨어 부분들이 좀 저조하다 하더라도 주가가 견고하게 버텨주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유럽 쪽에서 AI 규제법 이야기가 불거졌는데 그러면은 이지은 대표님도 이 관련해서 어떤 종목으로 좀 공략을 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최근에 약간의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인데 이제 이스트 소프트라는 종목을 이스트 좀 소프트?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이스트 소프트 하면은 사실 MS가 가장 먼저 좀 떠오르는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 8일에 AI 페로소 포털에 이제 AI 구독형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출시를 했는데 일단 이 행사에 대해서 이제 공개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마이크로소프트 한국 사무실에서 했어요. 그만큼 양사의 협력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 기조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물론 이게 구독형 서비스라서 이제 앞으로 얼마큼 이게 좀 성장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제가 이제 사이트를 또 들어가서 보니까 생각보다 기술력이 굉장히 저는 뛰어나다라고 느꼈고 일단 1분 만에 휴먼 AI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네. 시장에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지금 1분기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거든요. 물론 적자폭을 축소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갈 방향성이 좀 많기는 한데 이번에 이 서비스를 통해서 좀 실적에 대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하반기에는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것보다도 저는 다른 방금 말씀드린 이제 MS와의 이런 양사의 협력 관계가 결국에는 향후 주가에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 페르소스 포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구독형 서비스로 이제 출시가 됐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도 어떻게 좀 잘 해결해 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한글과 컴퓨터,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그룹주랑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윗꼬리가 좀 아쉽기는 하지만 지금 좀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약간의 주가가 변동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일단은 시장에서는
AI 관련주 하면 이스트소프트 떠오르는 탑픽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지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EU에서 간밤에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을 승인을 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전면 시행한다라고 하는데 물론 시행까지 뭐 시행착오나 시간도 걸릴 거다. 뭐 이런 의견들도 좀 있는 상황인데 AI 쪽에서의 규제, 뭐 이제 유럽이 시작을 했으니까 미국이나 뭐 다른 국가들도 이런 것들을 준비하게 될 텐데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 관련 투자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해서 저희가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이천지점 서영원 차장입니다. 자, 오늘 시장 정리해보면서 본격적으로 좀 출발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미국 증시는 뭐 다우지수와 뭐 나스닥, S&P 모두 지속적으로 좀 신고가를 좀 갱신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뭐 연중 최고치를 좀 갱신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기술주들이 상승세를 이끌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 역시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엑스포 관련해서 전기차 트럭 세미에 대한 인도를 할 것이다, 26년까지 할 것이다라는 것을 발표를 하면서 상승세를 좀 보여줬고 이로 인해서 기술주들의 상승세가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 출발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만 결국에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 역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이어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기업들의 상승과 이슈와 더불어서 상승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장중에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과의 과잉 생산 글로벌 경제를 위협하고 있어 EU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중국 기업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특징적으로 좀 보였다라는 점을 좀 체크해 보실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뭐 지금 엔비디아 실적을 앞둔 상황에서 거래량이 좀 감소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시장이 좀 무난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HLB라는 좀 단발적인 개별적인 이슈가 코스닥에 좀 영향을 미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물보다는 선물 중심에서의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시장에 있어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좀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좀 살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로 인해서 지금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는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현재 업종 순환매가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봐야 될 섹터를 나눠준다라면 화장품 섹터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화장품주들이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좀 이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좀 종목별로 순환매가 좀 잘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살펴보실 수 있는 부분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나 그중에서 코스맥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52주 신고가를 좀 갱신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지만 주봉과 월봉상으로 봤을 때 장기 매물대를 좀 돌파하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미국 법인에 대한 정상화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중국에 대한 매출 증가의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 만큼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도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좀 가격적 메리트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불어 좀 게임주도 함께 좀 동반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에 좀 거래가 없다 하더라도 오히려 좀 분할 매수 기회로서 좀 잡아보신다라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 보시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주는 엔비디아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SK증권 이천지점 서영원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스탠바입니다. 이제 개장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장 출발 준비하고 있는데요. 8시 49분 50초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계속해서 뉴욕 증시가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도 과연 함께 따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디바이스나 서비스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도 이것을 따라갈 수 있을지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편에서는 유럽에서 AI 규제법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오늘 시장에서 이 상충되는 이슈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간밤에 또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가 픽업 새로운 트럭, 세미 트럭 출시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가상화폐도 다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켓 스탠바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장 출발 준비해보겠습니다. 이스토리의 정태은 이사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그리고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장 출발하기 전에 어떤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될까요? 먼저 정태근 이사님의 개장 전 탑3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좀 코스피 쪽에 힘이 좀 빠지게 되면서 그 분위기가 좀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는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계속해서 이제 작년 11월 이후에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이 코스닥 중심이었던 시장 분위기가 좀 이어져야 아무래도 이제 투자 심리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제가 되지 않는다라면은 계속 종목 장세 이 분위기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아시겠지만 지난주 금요일 HLB가 하한가로 떨어지게 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졌었는데 어쨌든 엔비디아 실적을 계기로 해서 시장 분위기가 좀 터닝 포인트를 만든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은 반도체가 좀 시장 분위기를 살리게 되고 그러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게 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다시 한번 돌아오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 분위기가 좀 돌아와줘야 아시겠지만은 이 증시 분위기가 좀 호전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목 장세가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두 번째 탑3는 화장품입니다. 일단은 화장품뿐만 아니라 오늘 또 여러 가지 섹터들이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화장품이 어제여서 오늘도 좀 강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시겠지만 1분기 수출액이 23억 달러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분기 기준 최대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 약품 관리국과 이 규제 완화 협약 등을 맺게 되면서 대중국 채널도 좋아질 가능성이 일단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최근에 아시겠지만 노동절 연휴를 해가지고 이 마녀공장이란지 이츠한불이란지 토니모 같은 종목들이 상점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중국 인바운드에 수혜가 되는 이런 화장품 같은 경우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오늘 이제 시프트업이라는 이제 게임이라는 종목이 또 IPO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어떤 소비자 연관돼서 이 게임즈도 오늘 순환매에 의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AI 쪽 같은 경우도 이제 머스크가 어쨌든 AI 서울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지금 밝힌 상황들이기 때문에 요와 관련돼 가지고 AI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또 이제 자율주행을 도입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시스템 반도체 쪽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넥스칩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넥스칩 같은 경우는 전일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승이 나왔는데 자율주행 관련돼서 이슈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이 어쨌든 개화가 되게 되면서 이 넥스칩이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7월 달부터 유럽 지역 내 출시가 되는 차량 전부에 ADAS 장착이 의무화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감안해 봤을 때 가장 수혜가 되는 것이 좀 넥스칩으로 어제 픽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넥스칩 같은 경우는 유럽 고객사와 ADAS용 SoC 시스템 온칩이죠. 아파치 6 기술 검증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싱글런 생산 계획이 있는 상황들이고 이 고객사와 양산도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고객사가 일부 언론을 참고해 보니까 스텔란티스더라고요. 그래서 넥스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럽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머스크가 한국 내에서 완전 자율주행 도입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을 인해 가지고 또 넥스칩 같은 종목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태근 이사는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시장이 회복되는지 확인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화장품 관련주의 지속적인 흐름 체크, 자율주행 섹터 가운데서는 넥스칩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변영인 대표는 어떠한 이슈 꼽아오셨을까요? 네, 우선 엔비디아 2분기 가이던스에 관련된 상향 이슈가 좀 부각이 됐었는데 1분기 실적 기조에 관련돼서 시장의 전망치들이 계속해서 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 기조에 관련된 우려감들은 없는데 다만 우리가 좀 지난 이 빅테크 종목들의 이 실적 발표에서 확인을 했던 것처럼 1분기 실적이 예상치에 소폭 미흡하거나 또는 2분기 가이던스가 시장의 전망치를 소폭 하회 또는 이 부합하는 정도의 수준만 좀 발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걸 악재로 좀 인식했던 그런 경향들을 우리가 좀 고려해 봤을 때 근본 엔비디아가 이번에 2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상향은 반도체 섹터, 즉 최근에 어떤 조정 이슈를 좀 겪었던 주도주인 반도체 섹터의 반등 이슈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관세청이 발표했던 이 수출 데이터 관련된 이슈인데 여기에 화장품 섹터가 52주 신고가, 1분기 실적 기조에서 이 중국향을 제외한 이 북미 그리고 신흥 시장에 관련된 이 캐파가 좀 더 확대됐고 실적에 관련된 성장세가 확인된 이후에 오히려 차익 매물이 소화되는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확장세를 좀 더 보여주고 있는 측면들은 4월의 수출 데이터가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됨에 따른 어떤 수치, 이 부분이 5월까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기조 또는 하반기까지 탄탄한 성장 기조를 좀 확인했다는 관점에서 오히려 수급 유입 효과로 좀 더 극대화되는 요인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좀 실적적인 측면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차이가 좀 있다면 화장품 섹터의 전반적인 어떤 투자보다는 이 영업이익률에 관련된 차별화 전략이 좀 더 필요하다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 관점에서는 화장품 ODM사에 관련된 투자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의 경우에는 지금 실적 장세가 좀 종료됐고 여기 관련돼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번 주에는 FOMC의 의사록 공개 등을 좀 앞두고 있는 어떤 단기적인 어떤 수급 변동 요인으로 좀 작용되는 이 과정에서 개별 장세가 좀 더 지속되고 있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반도체주가 단기적인 어떤 조정 양상으로 좀 진입될 수 있다는 이런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우리가 일정 모멘텀인 원전 또는 ASCO 그리고 6월에 애플의 개발자 회의 일정 그리고 오늘 뭐 테슬라발 이슈가 좀 부각됐던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땐 단기적 수급, 단기적 일정 모멘텀을 특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닥 쪽에서의 회복력 살펴볼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적,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업종 종목들 잘 골라봐야겠습니다. 자, 현재 일단은 동시효과 상황은 뭐 양시장 상승 출발 예상이 되는데 더 자세한 동시효과 상황 고은변 앵커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5월 20일 수요일 국내 증시 출발 상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미증시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내일 FOMC 의사록과 엔비디아 실적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계감은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시초가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0.1%가량 상승한 2728선에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850선 회복하면서 출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출발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전일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전반적으로 부진한 채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좀 엇갈린 움직임 혼조세 집계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반도체 관련 기업들 우선 약세로 출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보합, SK하이닉스는 0.3%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전일 반도체 수장 전격 교체 이슈가 있죠. 이게 어떻게 오늘 또 주가에 반영이 될지 이 부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가 간밤에 7% 가까이 상승한 가운데 LG 에너지솔루션 0.5% 상승 출발, 삼성 바이오로직스 0.1%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근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5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보합권 출발 예상됩니다. 6위부터 10위권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기아 같은 경우 오늘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0.7%가량 내리면서 어제도 현대차와 기아 엇갈린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조금 탈동조화 될 것으로 보이고요. KB국민 1% 이상 상승하면서 저 PBR 관련 기업들 오늘 출발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블록딜 소식으로 전일 에코프로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약했습니다. 오늘은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1% 이상 오름세로 출발될 것으로 보이고요. 알테오젠 5% 이상 상승하면서 강한 반등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HLB도 2% 이상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그럼 6위부터 10위권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6위부터 10위권도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클래시스만 1% 이상의 하락으로 출발될 것으로 보이면서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더 선방하는 모습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과연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할지 기대되는데 제약 바이오주들의 흐름 오늘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확인해 보시죠. 그럼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2024년 5월 22일 수요일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이번 주 3거래일 정도 이제 출발하면서 시장 상황을 보겠는데요. 일단은 미국의 엔비디아 실적 발표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오히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상반된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잘 탐색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양시장 오늘 상승 출발 예상을 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0.5% 내외로 동시에 하락 출발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지수가 크게 올라가진 못하고 약보합권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0.5% 가까이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최근에 충격이 있었던 HLB 어제 하락을 멈췄는데 오늘도 1%대 상승 출발하면서 다시 한번 만회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고 역시 어제 블록딜 때문에 안 좋은 이슈가 있었던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오늘은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코스닥 시장 전반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더 자세한 상황 고은별 앵커 체크해 볼까요? 네, 오늘 국내 증시 좀 혼조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동시호가 상황보다 좀 부진한 출발인데요. 약보합권으로 시작을 알렸고요. 지금 코스피 200 대형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지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대로 0.3%가량 상승하면서 849포인트 선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내 증시 어떠한 기업들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흐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밤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인 가운데 반도체 관련 기업들 오늘 좀 경계감이 짙은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가 최근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 속에 상대적인 강세 움직임 나타났었는데 오늘 두 종목 모두 다 하락하고 있고요. 하락폭은 삼성전자가 조금 더 깊은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TSMC가 올해 들어서 40%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하락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발표 반도체 훈풍이 삼성전자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0.3% 하락 출발했습니다. 그 아랫단으로는 전반적으로 지금 혼조세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흐름 좋습니다. 테슬라가 7% 가까운 상승으로 간밤 마감한 가운데 LG 에너지솔루션 1.3%가량 상승 출발했고요. 삼성 SDI도 1%, LG화학도 0.6%, 포스코퓨처엠 역시나 1% 이상의 상승 출발이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완성차 기업들 흐름 최근 괜찮습니다. 현대차가 0.2%, 기아는 보합권에서 지금 움직임 집계되고 있는데요. 인도의 이슈 지금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좀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수출 데이터도 잘 잡히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견조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 셀트리온 상승 출발했고요. 저 PBR 관련 기업들 엇갈린 움직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조금은 약합니다. 삼성생명이 1% 이상, 삼성물산도 1% 이상 하락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은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최근 코스닥의 변동성이 극심합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전일에는 강한 하락이 나타났었는데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블록딜 소식 속에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도 3, 4%가량 빠지면서
상승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은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1% 이상의 오름세, 단기 낙폭에 대한 매입이 지금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알테오젠 오늘 흐름 좋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최근 HLB가 하락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부각을 받았는데요. MSCI 지수 변경에 편입이 됐다는 점도 좀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알테오젠 머크사가 자체적으로 개발 중이던 키트루다 SCI 사망률이 좀 증가했다는 사실이 나타나면서 이로 인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3% 가까운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엔캠 1.5% 오름세 나타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줄 오늘 중소형 관련 기업도 좋습니다. 삼천당 제약도 4%가량 상승합니다. 내일 아스코에 대한 초록이 좀 공개가 될 예정인 가운데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다시금 HLB의 악재를 딛고 반등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휴젤 같은 경우에 1.6% 상승하지만 클래시스는 하락합니다. 의료 미용기기 업체들 섹터 내에서도 엇갈린 움직임이 지금 포착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화장품 관련 기업들 오늘 좀 시세를 분출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강한 시세 분출하다가 시총 상위권 기업 중에서 이제 보합권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게임주 흐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업종 어떤 게 있는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업종별 상승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1% 이상 업종 상승률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화학 관련 기업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음식료 관련 기업들 강합니다. 음식료 업종 0.5%가량 상승하고 있다는 점 특징적이고요. 여전히 경기 방어주 성향이 강한 통신도 강한 흐름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업종 상위를 보게 된다면 상승하고 있는 종목보다 하락하고 있는 업종이 조금 더 많습니다. 이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장 출발 보고 혼조세로 출발을 했는데 코스피는 낙폭이 조금 더 깊어지고 있고 코스닥도 상승 탄력이 많이 줄면서 강보합권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수급 상황을 좀 보면 외국인이 현선물을 전부 다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5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고 기관도 함께 동반 매도하면서 코스피가 조금 더 하락폭이 크게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6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개인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현재 외국인이 던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수가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원달러 원율로 체크를 해보면 오늘 1원 정도 오르면서 출발했습니다. 1364원 정도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시장의 분위기 미국이나 글로벌 시장 잘 가는데 오늘도 여전히 우리 시장은 좀 지지부진합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체크를 해볼까요? 정태훈 이사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습니다. 네.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좀 방향성을 만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저께 반도체가 어쨌든 조금 강세를 그래도 조금 이제 상승 종목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 분위기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HLB 사태로 인해 가지고 코스닥 대비 강했었던 코스피가 시약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 쪽으로 이제 연결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연결되는 힘이 좀 약하다, 연결고리가 좀 약한 것도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종목 장세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별 등락 현황을 보게 된다면은 지금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상승 종목 수가 693 그리고 하락 종목 수가 732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주도를 해줄 만한 어떤 그 업종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코스닥 시장을 좀 이끌어주는 흐름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지속이 되는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이제 주단 그 반도체를 그러니까 결국 반도체 얘기인데요. 반도체가 좀 필두로 돼가지고 좀 시장을 좀 이끌어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들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테슬라 이슈로 인해 가지고 2차 전지가 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시장을 좀 잡아주고 있다는 부분들은 약간의 어떤 뭐 긍정적인 부분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2차 전지 최근 흐름을 봤을 때 연속성이 없다는 점을 보게 된다면은 2차 전지는 또 힘이 빠질 가능성이 높고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반도체가 좀 채워줄지 그런 여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섹터 테마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개장 전에 말씀드렸듯이 화장품이 오늘도 강세입니다. 본느가 10%, CTK가 9%, 애블 CNC가 7.5%, 잉그로드랩이 6%. 어쨌든 뭐 1분기 수출, 분기 기준 최대를 기록을 했고 그 흐름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북미라든지 유럽 쪽에
이 색조 화장품 중심의 어떤 수출뿐만 아니라 중국 인바운드 쪽도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흐름들이 오늘까지도 현재 이어지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떤 시장 특징이 빠른 순환매라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이 화장품을 또 이을 만한 그런 주도 섹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이제 숙제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력 설비 여전히 강합니다. LS 에코에너지가 8%, LX 일렉트릭이 2.9%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여전히 상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들인데요. 일단은 뭐 전선 관련된 종목들, 전선을 포함한 전력 설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너무나 좀 가파르게 달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에 의해서 지금 오늘까지도 상승이 나온다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원자력 강세를 좀 보이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체코 이슈 때문에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3파전이었지만 프랑스와 우리나라 2파전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프랑스보다는 우리나라가 가스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대감들로 인해 가지고 오늘 장 초반에 원전 관련 종목들이 조금 이제 힘을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반도체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온 화장품이나 음식료 업종 이번 주 내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SK하이닉스가 지금 강보합권 수준으로 좀 전환하면서 상승 시도하고 있는 거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변영희 대표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오늘 전체적인 양시장의 흐름들을 좀 고려해 보면 지금 코스피가 하락 전환을 좀 했지만 상승과 보합 종목의 수를 우리가 좀 판단해 봤을 때는 양시장 현재는 뭐 혼저세의 양상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외인의 수급 동향들 좀 살펴봤을 때 한 1,700억 정도 순매도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난주에 거래 대금을 우리가 좀 고려해 봤을 때 그렇게 큰 폭의 어떤 조정 양상이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둔 이 주도주 반도체주가 좀 더 쉬어가는 장세 안에서 이 수급이 최근에 뭐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관련된 기대감을 부각시켰던 저PBR 종목이라든가 제약바이오 섹터의 수급을 좀 더 양분화시키면서 지수가 상승했던 것과에 대한 차이점은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최근에 바이오 투심이 좀 악화됐던 HLB 사태와 관련된 이슈 이 부분은 다음 주 아스코를 앞둔 일정 모멘텀 안에서에 대한 개별 수급 움직임을 좀 주목해봐야 된다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 흐름에서는 굉장히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지금 원전, 그다음에 화장품, 전력기기 정도인데 지금 이 부분에 관련된 수급은 계속해서 좀 순환 시세를 좀 내고 있다는 점에 대한 차이는 좀 있지만 시장은 지금 주도주인 반도체 섹터가 좀 쉬어가는 영향이 좀 가장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좀 더 상회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치들이 실적 발표 이후에 추가적인 반등을 좀 이끈다면 다시금 지수가 좀 더 상승 반영할 수 있고 이 이후에 실적 장세가 좀 마무리됨에 따른 개별 일정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2차 전지주의 경우에는 테슬라의 이 세미트럭 발표 이후 여기 관련된 모멘텀들이 일시적인 어떤 수급으로 좀 부각될 수 있지만 6월 초에 예정되고 있는 인터베이털리 2024 유럽 일정 모멘텀까지 조금 더 주목을 해보면 오늘 장 후반까지에 대한 수급도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주도주가 그리고 미국 시장의 그런 훈풍을 잘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현재 상황을 체크를 해봤고요.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시장에서 많이 관심받고 있는 업종이나 종목까지 고은별 앵커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네, 국내 증시에 출발한 지 11분여가 흘렀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전반적인 검색은요, 역시나 데이터 센터 AI 관련 섹터인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검색을 하고 있는 게 SOFC인데요. 역시나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연료 전류 관련 기업들이 대거 있는 그런 섹터이죠. 오늘 강한 검색과 함께 지금 섹터 자체도 상승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력 설비와 전선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뜨겁습니다. 지금 이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 장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급등하는 종목들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원전 이슈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소형 모듈 원전을 포함해서 4개에서 6개 내의 원자력 발전소를 신규로 건설을 한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급증하는 AI용 데이터 센터의 전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라는 정부의 발표가 나왔는데요. 좀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말에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원전 관련 기업들 체코 이슈뿐만 아니라 국내 이슈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전거래 강한 시세 분출했는데 오늘도 투자자의 관심도 굉장히 뜨겁고요.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강한 상승 나오고 있다는 점. 라이다 섹터가 오랜만에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테슬라가 라이다 도입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테슬라 카메라 중심으로 자율주행을 연습했었는데 이제는 라이다가 탑재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 섹터 관심 많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출발 상황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상승률 상위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 업종들 살펴보면요. 2차 전지 리튬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두산퓨얼셀 그리고 S퓨얼셀이 지금 두 자릿대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점 특징적이고요.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눈에 띕니다. SK 에코에너지가 14%가량의 오름세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삼화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한 걸음 쉬어가다가 오늘 다시 시세를 분출합니다. 역시나 전해질과 관련된 이슈로 지금 엮여있는 기업인데요. 16%가량 오름세를 나오고 있습니다. 최난순 카이스트 연구진들이 리튬 이온의 2차 전지 수명을 증가할 수 있는 전해액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며칠 전에 들려왔었는데 관련 종목으로 엮여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뒤로도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오플로우는 오늘도 역시나 시세 분출합니다. 두 자릿대 오름세 포착되고 있는데요. 인슐렛이 미국에 제기한 2차 수정분 가처분에 대해서 효력 정지 모멘텀 이슈 오늘도 받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뒤쪽으로도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이름 올리고 있고 태고사이언스가 7%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눈 및 고랑의 주름을 좀 치료할 수 있는 체류제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다,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주목받고 있고요. 우리기술 원전 관련 기업이 9% 이상 상승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투자자들의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기업들은 어떠한 종목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오늘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기업 역시나 우리기술입니다. 원전에 대한 지금 주목도 다시금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대성창투 같은 경우에는 시프트업의 상장 모멘텀으로 전일 강했는데 오늘은 거래량이 쏠리고 있는데 매도 물량이 좀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5%가량 밀리고 있고요. 웅진도 개별 이슈로 인해서 2% 이상 상승했는데요. 오늘 차익 매물 나옵니다. 이와 함께 지금 거래량 상위 기업들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종목은 본느가 5% 상승하고 있는데요. 화장품 관련 기업입니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징적인 게 큐라클이 지금 하한가에 들어갔습니다. 큐라클 같은 경우에는 떼야 오픈 이노베이션이 망막 혈관 질환 치료제에 대해서 권리 반환 의사를 통보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하한가까지 내려갔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넥슨 게임즈 신작 지금 중국에서 인기 많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5% 이상 상승합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 출발 조금 더 자세한 종목 이야기 전문가들과 함께 알아보시죠. 자, 오늘 시장에서 일단 2차 전지 종목들이 그나마 좀 선방을 하고 있고 원전 관련 종목들,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어느 정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낙폭이 좀 더 깊어지네요. 1.3% 가까이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 반면에 SK하이닉스는 0.2%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엇갈린 양상입니다. 자, 그러면 종목 더 자세하게 볼까요? 정태근 이사님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일단 아침 쪽에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두산퓨얼셀, 네. S퓨얼셀, 범한퓨얼셀. 그러니까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당히 눈에 띄는 급등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퓨얼셀은 이제 17%가량 이제 급등이 나온 상황들이고요. 그 S퓨얼셀이 10%가량 상승, 범한퓨얼셀이 6%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어떤 뚜렷한 뉴스 나오진 않고 있어요. 나오진 않고 있는데 아마 이 뉴스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대자동차가 북미 지역에서 수소물류 운송 밸류체인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아마 이 뉴스를 내 가지고 이제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좀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는 실적은 좀 안 좋게 나왔지만 4월 29일 날 중국 선양시와 수소열전지 사업 협력을 맺었다는 소식도 있었거든요. 그 소식 이후에 상승 추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이런 수소 관련된 이슈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일단 두산퓨얼셀의 어떤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그러니까 2020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수소 얘기도 좀 하는 것 같은데 최근의 시장의 특징이 이건 것 같아요. 뭐 아시겠지만 결국 화장품 관련된 섹터 같은 경우 물론 작년에 색조 화장품이 강세를 보긴 했지만 최근에 와서 중국 소비주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화장품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 감안해 보게 된다면은 정말 시장이 순환매가 돌아가게 되면서 과거 이슈가 있던 섹터들까지 다 끌어올리는 정말 두더지 잡기 장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런 그 방금 말씀드렸듯이 현대차 이슈 그리고 중국의 순양시 이슈 이런 부분들을 인해 가지고 현재 바닥권에서 거래를 좀 실려주게 되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수소 관련주 같은 경우는 그 일단은 추세를
돌려준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PLC를 대표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게 된다면은 네. 이제 241선 돌파 시도를 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1차적으로는 종목 장세라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저는 특징주로 수소 관련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소 관련주 오랜만에 정말 시세 좀 보여주고 있네요. 자, 변영희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십니까? 예, 저는 원전 섹터를 좀 보고 있는데 네. 좀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이 5월 31일자로 좀 예정되고 있는 제11차 전력수급 기본회의에 관련된 세부안, 이 공개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좀 수급 유입 효과로 좀 작용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일정들이 산업통상부가 이 부분에 대한 일정이 다시금 연기될 수 있다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도 좀 부각이 됐지만 체코의 원전 수주 기대감들이 좀 더 높아지면서 7월에 우선 협상 대상자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좀 부각되고 있다는 측면들이 수급 유입을 좀 극대화시키는 요인으로 좀 작용했다고 좀 보이고요. 오늘 우리기술, BHI, 오르비텍, 우진 등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3%대, 2%대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 추세적인 부분이 단순한 기대감을 수반해서 추세를 전환한 것이 아니라 확연한 V자 패턴을 좀 그리면서 반등을 했다는 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조금 더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체코의 신규 원전의 부분에서는 전체 사업비가 한 30조 원가량으로 좀 추산되고 있고 미국의 네. 웨스팅하우스가 해당 입찰에서 좀 탈락을 하면서 프랑스와 2파전으로 지금 각축을 좀 벌이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설계 시공 능력이라든가 공기 단축 능력들 여기서 경쟁성 관점에서는 우리가 프랑스보다 상당히 좀 우위에 있다는 어떤 평가들이 7월에 수주 가능성을 좀 더 극대화시키는 기대감들을 계속해서 좀 모아갈 필요가 아닌가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중소형주의 단기적 흐름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한전기술과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중대형주의 경우에는 조정시 매수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전 관련주까지 저희 오늘 오랜만에 또 시세 분출하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 오늘 시장을 대비할 수 있는 핵심 키포인트를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정태근 이사님부터 핵심 키포인트 뭘로 보세요? 네. 일단은 제가 개장 전에 제일 먼저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 좀 하려고 네네. 합니다. 일단 어쨌든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증시 어떤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종목 장세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증시 어떤 투자 심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는 사람들이 많고 상승 목수가 많아야 시장에서 어쨌든 얻어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 증시의 어떤 투자 심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회복이 되기 전까지는 조금 소극적인 매매를 좀 네.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변영희 대표님의 핵심 키포인트도 알려주시죠. 시장의 방향성은 이번 주에 대다수 좀 방향성들이 좀 더 수립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우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단기의 변곡점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요인들 이게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라기보다는 2분기에 대한 전망치에 관련된 기대치가 AI 또는 반도체주의 흐름들을 조금 더 상향시킬 수 있는 배경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급에 관련된 방향성이 확인된 이후에는 일정 모멘텀 관점에서 대한 수급이 자동적으로 좀 더 분배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원전이라든가 애플 관련주 내지는 제약바이오주의 수급 흐름을 좀 더 특히 유심히 좀 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 실적 기조가 다시금 6월이 지나면 다시 7월에 2분기 실적 장세에 대한 돌입을 우리가 상기해 본다면 실적주 관점에서는 화장품 섹터라든가 네. 전력기기주에 대한 흐름도 계속해서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별 장세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대응책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장 출발 준비해봤는데요.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또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오늘장 선발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보기 전에 어제 저희가 제시해드렸던 시초가 공략주 오늘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되겠죠. 어제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제시해드렸던 시초가 공략주는 바로 넥스트칩이었습니다. 센라이브 정재훈 대표가 넥스트칩을 제시를 하면서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 다시 한번 부각받을 수 있을 것이다. 테슬라 쪽에서도 오늘도 이야기가 나왔죠. 자율주행 관련 종목 넥스트칩을 골라주셨습니다. 오늘 만약에 매수하셨으면 시초가의 12,470원에 매수를 하셨을 것이고요. 목표 가격은 14,500원으로 잡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넥스트칩 출발 어떻게 했을까요? 자, 현재 주가 상황은 하락으로 일단은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1.92% 하락하면서 12,240원 정도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시초가 공략한 것보다는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마지막까지 이 넥스트칩 잘 주가가 좀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볼 오늘장 선발 종목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부장과 함께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골라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상당히 좀 숨겨진 반도체 공정 테스트 종목 아이텍입니다. 네, 아이텍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별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모습이긴 네. 하지만 시가총액이 1,600억 이상이고요. 2005년에 설립되고 2010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반도체 테스트를 전문으로 하는 생산 제조 업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포함한 반도체 시장 중에 60에서 70%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즉 프로브 테스트와 파이널 테스트가 주요 사업인데 연간 생산 능력은 매출액 기준 약 500억 수준이고요. 현재 국내외 167억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 자율주행 섹터에서 각광받고 있는 텔레칩스나 디자인하우스, 에이직랜드,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도 아마 아이텍의 주요 고객사이고요. 지난해 어드반테스트사로부터 5나노 이하의 반도체 검사 장비를 새롭게 도입하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불황 때문에 작년 3분기까지는 적자 기록했지만은 작년 4분기 이후에 턴어라운드가 본격 시작되면서 이번 1분기 실적도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을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올해 원기 흑자 전환이 상당히 턴어라운드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본업 이외에도 동사는 자회사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인 화장품과 그래핀, 로봇, 2차 전지 등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화장품 사업은 국내 4위 제조 설비 보유 기업인 삼성 메디코스를 갖고 있습니다. 삼성 메디코스는 2022년 기준 연간 약 700억 수준, 국내 4위 수준의 화장품 OEM 캐파를 보유하고 있고요. 월간 약 1,000만 개의 스캔로션 등이 생산 가능한 회사입니다. 최근 K뷰티 확장과 인디 브랜드 개인 맞춤 제품 증가로 화장품 OEM사와 실적을 같이 하고 있고 2020년 매출액이 54억 원이었던 자회사 삼성 메디코스가 작년 기준 220억대, 올해는 300억대 정도 수준으로 3년 만에 4배 이상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화장품 기업인 나투라와 로레알 등의 제품을 생산 중에 있고 자사 브랜드인 큐어레스트를 론칭해서 2분기부터 다이소 납품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회사인 리드엔 쪽인데요. 로봇 통합 관리 시스템 제공 업체입니다. 2003년 설립된 리드엔은 2009년 LG전자를 파트너로 시작해서 IT 산업을 진행한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시스템 통합 기반 업체로 볼 수 있습니다. 통합 관리 시스템은 로봇 간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필수적인데 보안의 문제로 소프트웨어나 설계 구조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공백을 메우려면 자회사 리드엔의 통합 관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현재 용인 세브란스 용원과 그다음에 호텔, 공공기관 등의 로봇 인프라 구축과 관제, 운용 시스템을 실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리드엔 같은 경우는 사족 보행 기술과 라이다를 적용한 자율주행 로봇의 어플리케이션, 운영 시스템을 제작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출시되면서 실제 로봇 제품 브랜드를 보유한 업체로 인정받게 되면 로봇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관련된 부분에서 예상 매출액이 16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30억까지 올라오면서 전반적으로 로봇 출시 관련된 부분의 성장이 확실하게 이익단으로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BA 에너지라는 2차 전지 사업인데요. 관련해서 BA 에너지는 사용 후에 배터리 보관과 처리를 위한 제품 시스템을 공급하는 업체인데 주요 제품은 배터리 세이프티 박스라든지 배터리 세이프티 시스템, 그다음에 ESS 안전관리 시스템, 전기차 배터리 급속 충전 시스템을 보고 있는데 배터리 세이프티 박스 같은 경우는 지난해 4월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에 그리고 12월에는 일본과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지역의 벤츠 요청을 받아서 수출을 실제 진행했습니다. 올해 미국 지사 설립 완료 후에 미국 확대도 기대되기 때문에 올해 볼보양 추가 수출을 확보해서 제작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BA 에너지 같은 경우는 올해 매출액이 300억대까지, OPM 마진 20%, 25년도에는 매출액이 500억에 OPM 30%까지 고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있고 25년 IPO까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이텍 같은 경우는 본업인 반도체 사업 그리고 로봇과 2차 전지 산업과의 보호 투자한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텍 좋은 종목 발굴해 주셔서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아이텍 제시해드렸습니다. 반도체, 로봇, 화장품, 2차 전지까지 여러 가지 모멘텀 갖고 있는 종목 오늘 끝까지 잘 달릴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시세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이코노미톡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경제 이슈 가운데 꼭 체크해봐야 될 이슈를 증시 전문가의 시각에서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어떠한 이슈를 들고 오셨을지 궁금한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섰던 HLB가 미국 FDA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급락을 했습니다. 그룹주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까지 여파가 퍼지진 않을까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관련 이야기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틀간 증발한 시가총액만 6조가량에 해당이 됐습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이슈부터 좀 가볍게 정리해 볼까요? 네. 뭐 HLB는 뭐 다 아시겠지만 네. 그 한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개발한 항암 치료제를 FDA 승인을 해서 그만큼 이제 정시가 뜨거웠죠. 조금 되짚어 보면 지난해 1월부터 올라갑니다. 이게 왜냐하면 중국에서 이미 그 이번에 FDA 승인을 요청했던 그 HLB의 리보세라닙하고 그리고 항서제약의 캄델리주맙 두 개를 묶어서 허가 요청을 했었고요. 실제 FDA 요청을 한 거는 5월 달에 그 NDA 신청 이후부터 이제 실제 FDA 승인을 요청했고, 저기 주목해 볼 것은 이번에 FDA 승인에서 그 승인 거절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 8월 달에 있었던 리보세라닙 공장 실사하고 중국의 항서제약 공장 실사가 있었는데 네. 저기서 하나 걸렸거든요. CMC가 걸린 게 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3월 달에 보면 파이널 리뷰가 있었어요. 네. 저는 조금 이제 주목되는 부분이 그 진양곤 회장이 분명히 아마 파이널 리뷰 때는 웬만한 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보통 다른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파이널 인터뷰를 들어가면 이번에 승인이 날지 안 날지는 감을 잡는데 그럼 5월 달 승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거에 네. 대해서 주주들에게 다 밝혔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짚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지난해 8월부터 좀 노이즈가 있었던 거네요. 네. 이틀간 급락을 하면서 한 60%가량의 주가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 좀 상승과를 반복하면서 변동성 보이고 있습니다만 급락에서는 좀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진양곤 회장이 유튜브에 나와서 좀 발언을 했던 게 긍정적인 해석이 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표님? 저는 그 유튜브가 네. 그렇게 뭐 썩 효과를 냈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제 이틀 연속 하락을 했다가 어제 네. 반등한 거는 추격 매수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냥 이제 많이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으니까 추격 매수 보면 오늘 이제 보면 좀 알겠죠. 이게 추격 매수인지 실제 진양곤 회장이 유튜브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투자자들에게 먹혔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FDA 파이널 미팅에서의 이야기를 충분히 투자자들이 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진양곤 회장은 유튜브에 와서 이 FDA에서 승인 거절한 두 가지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긴 했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그 공시로 하지 않고 유튜브로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공시로 하면 문수로 남기 때문에 나중에 그 실책에 여러 가지 책임 우려가 있어서 아마 유튜브로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저는 그렇게
투자자들에게 많은 신뢰를 주었나에 대해서는 한번 되짚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주가를 봐야 되겠지만 네. 만약에 어제의 3% 반등이 좀 추격 매수를 통해서 반등의 이 차익 실현을 위해서 들어온 거라면 오늘 주가에 대해 오늘 향방을 보면 진양곤 회장의 유튜브가 과연 진정성이 있었나 없었나에 대해서 아마 시장에서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선 시가총액 그룹주가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네.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 가운데 뭐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이제 괜찮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선 그 이번에 그 FDA 승인에 네. 불발된 가장 큰 이유를 보면 네. 요게 CRL 리포트죠. 네. 예, 보고 그 보안 요구 사안인데 크게 네.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양곤 회장도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이게 병행 투여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HLB의 리셉주를 하고 그다음에 항서제약 제품 네, 그 카멜리주맙. 네. 근데 카멜리주맙에 대해서 CMC 문제를 제기했어요. CMC 문제가 뭐냐면 화학, 케미컬, 그다음에 매니팩처링 제조, 품질 관리, 퀄리티 컨트롤 이 세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FDA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이 문제는 HLB에서 풀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항서제약에서 풀어야 될 문제죠. 네. 이 컨트롤 키 자체가 HLB가 많지가 않다는 게 하나의 좀 바틀렉이고 두 번째가 이제 임상 주요 사이트를 확인하는 절차인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링 문제라 그러는데 이건 여행 제한으로 인해서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앞에 문제보다는 덜 심각한 문제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번 그 해답은 항서제약이 어느 키를 가지고 있어서 네. 항서제약이 어느 정도까지 이거를 밝혀야 되는 문제인지가 조금 입장을 빨리 밝혀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항서제약이 온다고 하죠. 네. 항서제약에서. 내일 온다고 하던데요. 네, 내일 두 분이 오셔서 그러니까 이것도 2024년 HLB 바이오 포럼을 방문하기 위해서 오는데 거기서 얼마나 그 투자자들이 납득할 만한 이야기를 할지 또 이번 그 HLB 주가 폭락의 반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일까지 항서제약의 입장까지는 보고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는 신라젠 사태 떠오른다, 뭐 네.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HLB 주가 위치를 보면 이슈가 되기 전 근처까지는 왔다라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 좀 불안하신 건가요? 어쨌든 HLB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뭐 이제 K바이오의 가장 악몽은 신라젠 사태죠. 네. 네. 그러니까 3상까지 다 통과한 것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네. 있으니까 이게 이번 HLB 사태가 K바이오 전체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저도 좀 그렇게 우려가 되는 게 한국 바이오 산업이 어느 정도 이제 성장 궤도에 올랐으면 사실은 질적인 문제 그리고 투명성의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번 HLB 바이오의 폭락 사태도 보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파이널 리포트 리뷰 인터뷰에서 사실 어느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신뢰도의 문제. 신뢰도의 문제를 네.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주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도 좀 신뢰도의 문제를 금이 가고 있어서 네. 어쨌든 뭐 지금 그 최종 보안 서류에서 항서제약의 문제만 해결되면 진양곤 회장의 말은 네. 그 문제만 해결되면 어느 정도 이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주주들은 일단 23일 날 항서제약이 방문해서 어떤 이야기 발언을 할지가 일단 주목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HLB가 작은 기업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상장사도 한 8곳이 있고 시가총액만 하더라도 2위까지 도달했던 기업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이슈, 리보세라님 이슈 말고도 다른 기술력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은데 좀 그래도 체크해 볼 만한 기술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네. HLB 그룹을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 게 네. 2008년에 진양곤 회장이 인수한 기업이에요. 어, 그러니까 15년 만에 이제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을 했는데 네. 주로 이제 진양곤 회장이 많이 이제 집중했던 것이 표적 항암제거든요. 요게 이제 리보세라빈인데 네.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HLB 그룹은 M&A를 통해서 여러 플랫폼을 가지고 온 게 특징입니다. 우선 좀 주목되는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 이뷰노믹이라고 해서 요게 이제 항암 백신이 가능한 그 DNA 항암 백신 임상을 진행 중에 있어요.
이것도 이제 항암 관련이고 네. 그리고 베리스몰하고 차세대 CRT 요 치료제인데 이것도 지금 패스트트랙을 지정받아서 이것도 지금 주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HLB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바이오의 여러 시장이 있지만 가장 큰 시장은 역시 항암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항암 시장에서 국내에서 직접 FDA를 하나 승인을 받아내면 국내 K바이오가 사실은 새로운 국민에 접어들거든요. 기대하긴 했거든요. 저도. 그렇죠. 네. 왜냐하면 기존의 바이오 기업들은 자체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는 있지만 완성체를 못 만들어내고 기술 수출을 통해서 뭐 ABL 바이오라든지 이런 네. 기업들은 그런 식으로 주가를 부양시켰다면 이제 굳이 따지자면 자동차를 따지자면 부품 만들다가 이제 완성체 하나 만드는 거거든요. 네. 완성체 업체가 되느냐 마느냐. 네. 그리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은 있지만 거기도 사실은 그 벤치마킹에서 모품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 국내 기술로 실제 완성체 하나를 만들어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FDA 승인을 받아낸다면 사실은 굉장히 파급 효과가 커서 국내 바이오에 다른 지금 플랫폼인 이비노맥이라든지 베리스모 같은 경우도 기대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HLB의 그 이슈가 좀 주목을 받았었던 게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제약바이오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기대감 꺾이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도 좀 집중했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들 괜찮았습니다. 특히나 이달 말부터 아스코가 열리는데요. 주요 기업들의 초록이 내일 공개됩니다. 네, 통상적으로 초록이 공개될 때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약바이오 투심 회복 가능할까요? 우선 기대를 해봐야죠. 네. 특히 아스코는 굉장히 기대되는 학회죠. 뭐 미국 암학회하고 네. 유럽 종양학회하고 3대 학회가 이제 그쵸. 아스코니까. 그리고 아스코는 특히 이제 그 암 관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소두에 말씀드렸지만 항암제가 그래도 바이오기업 시장이 가장 큽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여기에 이제 초록이 실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대가 되는데 이번에 유한양하고 양행하고 네. 오스코텍이 그 조금 주목이 됩니다. 일단 공개를 했고요. 초록을 낸다고 공개를 했고 네.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그 렉사자가 2015년부터 네. 그 오스코텍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은 거예요. 추진해 왔었고 2021년도에 식약처로부터 국산 31호 신약은 이미 허가를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아스코의 연구 성과를 통해서 좀 내는 거는 8월 달에 FDA 승인을 조금 더 촉진시키지 않을까라고 네. 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렉나자 유한양행 네. 말씀해 주셨고 유행양행 말고도 또 볼만한 기업 있을까요? 뭐 여전히 이제 HLB는 주목받고 있고요. 네. 이번에도 아스코도 발표를 합니다. 발표합니까? 네, 그래서 아스코 입사에서도 네. 생존 기간 최종 분석. 여기 이제 이번에 HLB가 이번에 뭐 FDA 탈락 아직 성인 심사 최종 안 났지만 네. 생존 기간이 기존보다는 훨씬 더 길어졌단 말이에요. 네. 2년 2개월 정도 길어져서 요거에 대한 리포트는 지금 발표를 할 예정이고 네. 그 이후에도 지금 ABL 바이오 이 고형암 대상으로 ABL 바이오는 항상 이중항체가 이중항체요. 네. 항상 핵심 기업이니까 네. 이게 임상 1상 중간 결과 발표합니다. 네. 그래서 ABL 바이오가 개발한 이게 4-1 BB라고 하는 그 기반 이중항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민영 항암 파이프라인인데 요거 임상 1상 발표에서 조금 주목이 되고 있고 또 눈에 띄는 곳은 AI를 통해서 그 활용한 연구 결과 발표하는 게 눈에 띕니다. 루닛이라고 여기도 그러니까 AI 바이오마커 플랫폼 그러니까 루닛스코프라고 하는데 이걸 활용해서 유방암 환자군을 확인하고 병리 이미지 및 CT 영상을 데이터 분석을 AI가 해서 요게 또 암 환자의 치료 반응 예측을 할 수 있는 걸 발표해서 이 항암 쪽에서도 AI 플랫폼 도입되는 것도 이번 학회에서 발표를 해서 이런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아스코의 국내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발표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가 여러 바이오 기업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네. 뭐 신라준도 보고 여러 가지 기업들을 있지만 팬데믹 때는 사실은 팬데믹이라는 특수성 상황 때문에 반짝했던 거죠. 그쵸. 진단기 기기 시장이라든지 백신 시장이라든지 딱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글로벌 바이오 기업은 바이오의 가장 큰 시장은 항암 쪽입니다. 항암 중에서도 요즘 가장 진호받는 기업이 표적 항암 치료제죠. 표적 항암. 이번에 간암 치료제, 그러니까 HLB도 표적 항암, 그러니까 이 쪽이니까 이쪽 관련해서 꾸준히 기술을 축적하고 꾸준히 학회에서 발표하는 기업은 저는 주목해서 봐라. 기존 이전의 기술 수출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시장 파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쪽은 아스코뿐만 아니라 3대 미국 아마케 네. 같은 경우는 바이오 쪽에 주목해서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주목해서 보고 가능하면 초록 정도는 구해서 보는 거 좋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와요. 아, 그래요? 네. 네. 나와서 그 외에도 또 좀 주목해서 볼 부분들은 네. 뭐 영화 좀 읽으시는 분들은 네. 그 들어가면 다른 분야가 좀 어떻게 진행되는 것도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기업은 딱 두 가지란 말이에요. 네. HLB 같이 완성체로 가는 건 처음이긴 하지만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ABL 바이오처럼 플랫폼으로 접근하는 기업들이 이 플랫폼이 어느 빅파마하고 좀 연결될 가능성이 커. 그럼 훨씬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네. 그런 것도 주목해서 보면 조금 깊이 있게 보는 분들은 그런 까지 본다면 조금 투자의 옥석을 가리는데 좀 신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우리 오늘 HLB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HLB 사태 자체가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투심 악화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번 달 말부터 아스코가 개최가 되고 내일 초록이 좀 공개가 될 예정인데 국내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어떠한 또 연구 결과를 내놓을지 이 부분 좀 주목해 보시면서 제약바이오주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개장하고 45분 정도 지난 상황인데 외국인 매도가 오늘도 좀 이어지면서 시장이 지지부진합니다.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자, 이제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어떻게 오늘 또 장 대비를 해야 할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네, 어느 때보다 오후장 전략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상무님. 자, 오늘 시장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우리 시장도 결국에는 뭐 보합권 수준에서 눈치 보기를 펼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이 좀 답답하죠. 이 네. 2750 가면 미끄러지고요. 2750 넘어가면 또 미끄러지고 그렇다고 시장이 나쁜 시장은 아닌데 이 굉장히 좀 답답하게 상단이 뭐 굉장히 뭐 얇은 뭐 비닐 아니고 굉장히 단단한 시멘트 벽으로 좀 막혀 있는 그런 느낌이 최근 들어 좀 많이 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외국인도 4거래일 연속 매도하고 있고요. 오늘은 거래대금도 뭐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종가까지 하면 거래대금 10조 원은 안 될 텐데요. 그만큼 거래대금도 많이 줄어들어 있고 그러니까 상승 시장이 나쁜 시장은 아닌데 여기서 더 올라가자니 좀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이랑 FOMC 의사록이랑 두 개 앞두고 있죠. 이거 눈치 좀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본다라면 상단 막혀 있는데 하단도 막혀 있어요. 굉장히 답답한 상황에서 그렇다고 이 증시를 움직이고 있는 하루에 한 10,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한 10조 원 정도의 이 자금이 마땅히 다른 데 갈 데도 없거든요. 지금 이 안에서 하루에 이 10조 원 정도 거래는 되고는 있는데 이 자금들은 있는데 이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성 잡기 힘든 상황에서 작은 변수라도 위든 아래든 무언가를 좀 모멘텀을 잡고 움직이고 싶은데 그걸 기다리는 그런 상황에 대한 모습들이 이 오늘 시장에서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매수 매도 그러면 어느 쪽도 사실 굉장히 크게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매도 쪽이 조금 더 우위인 날들이 훨씬 많았죠. 그동안 경험적으로 살펴보면 그런 모습들이 오늘 시장에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금 코스피는 693억 그리고 코스닥은 733억 순매도하는데 매도 금액이 굉장히 크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매도를 하면서 눈치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시장의 모습들이 오늘 오전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고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매도하고 있죠.
엄청나게 많이 매도하면서 시장 급락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외국인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스물스물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5월 16일 날까지는 외국인 매수했는데요. 17일부터 매도하고 있죠. 16일 종가가 2,753포인트인데 조금씩 떨어져서 지금 현재 2,720포인트, 22포인트 되죠. 한 30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뭐 많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만 이 박스권 하단 정도가 뭐 높게 잡으면 2,700, 좀 낮게 잡으면 2,650선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정도로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눈치 보고 있는데 이 눈치에 대한 결론이 오늘 나온다라는 점. 그래서 외국인 좀 매도를 뭐 소폭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종목들 살펴보면 시장을 움직일 만큼 종목을 많이 상승하진 않지만 식품, 화장품, 게임과 같은 일부 종목들만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오후장까지 이러한 시세가 이어질지 관망세가 이어질지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죠. 네, 눈치 보기 장세는 오후장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뭐 그렇지만 시장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반도체, 은행, 자동차, 화장품 같은 실적 호조 종목들만 압축해서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상무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켓나일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소식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엔비디아 실적 확인하고 아침 8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